정치 로비스트 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네. 지금 20일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 10일에 아마 구속돼 가지고 23일로 네.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네. 12월 3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영선 씨하고 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예. 씨는 구속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몇 가지들을 보면은 네. 공천 개입 이 수사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는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공관위원들이 당시에 네. 공천을 했던 네. 되게 수도권에 사니까 동부지검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관련 그 공관위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고 네. 앞으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까지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공천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명태균의 공천 개입을 제보했던 사람이 김범준 전 개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22일 날 소환해서 조사를 벌인 모양이에요.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벌인 모양인데 아마 이 김범준 씨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다 안 되면서 개혁신당으로 영입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뭐 TK 지역의 재력가라는데 그 사람한테 1억을 받고 그 아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6급으로 이렇게 취업을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경력까지 조작을 했다고 그러네요. 명태균이 소유주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무슨 연구위원을 했느니 어쩌니 그런데 경력이 그게 허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받고 대통령실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 확인됐다면은 큰 사건이죠. 사건이죠.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실에 허위 조작한 게 만약에 돈 받고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이 돼서 국정을 어떻게 보면 농단하는 사건인데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또 이준석과의 명태균 관계는 여러 갈래로 지금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언론에서 포커스를 두고 보도하는 거 보면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데려와서 소개를 해서 한 두어 번 얼굴 보고 그 후로는 뭐 상대를 안 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최근에 보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열했잖아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겨뤄서 오세훈 시장이 됐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공천 후보를 결정할 때 이 싸움이 더 치열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고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때 저 민주당은 인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국민의힘은 이 힘을 받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단일화해서 성공하면은 그쪽에서 바로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단일화 전후에서 명태균이가 하는 미래한국연구소 거기 격리 담당하는 강혜경 씨 있잖아요. 거기에 단일화 점검에서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는 않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를 했답니다. 13차례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오세훈 시장 쪽에 보고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김종인 그 당시에 뭐 비대위원장 했나요? 그쪽에 바로 보고를 했다. 돈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어떻게 보면 그 후원회를 맡은 사업가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단순히 그분이 이제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캠프하고도 관련이 없고 뭐 캠프에는 가끔 왔지만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진해서 명태균과 연계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가 돈을 내서 네. 여론조사를 했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측한테도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건데 이쪽 네. 얘기들은 강혜경 씨라든가 네. 근데 오세훈 측에서는 받은 바도 없고 받은 바 없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예.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양측의 그렇죠. 주장이. 예.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이 오늘 어디 방송에선가 나왔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당에서는 받아봤을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나라 불법 정치 자금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든 오세훈법을 만든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연루가 됐다 하면은 자칫하면은 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고리는 분명하게 드러난 건 아니죠. 이 사업가 이 김모 씨는 얘기하기를 명태균하고 그 격리 담당하는 강혜경하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3명이 자기네끼리 금전 갖고 싸움 붙은 거다. 나는 어떻게 보면 호의로 3,300만 원을 지원한 거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얼만큼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으로 더 수사가 좀 진행돼 봐야지 뭐라고 얘기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수사가 명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오세훈 측에서는 명태균은 아무 네.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그렇죠. 선을 확실히 긋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저런 데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카톡만 하더라도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이 세 사람이 엄청나게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는 거고 이 명태균의 변호사를 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그 카톡이랑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 뭐 보니까 자기 유튜브인가에서 오세훈은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오세훈 측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이 명태균이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흘러나온 얘기는 내가 그 판을 다 짰다. 그 당시 4.7 재보선 당시에. 그래서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들었다. 뭐 이렇게 허풍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뻥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이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뭐 읍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태균의 이야기를 저는 뭐 거의 신뢰를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오세훈 시장은 깨끗한 이미지, 뭐 이거 신선한 이미지 갖고 정치해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명태균하고 이제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직 뭐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한 거죠. 그 아까 얘기한 명태균 지난번 변호사였던 김소연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다. 굉장히 붕괴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도 김종인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준 게 이 오세훈 시장은 머리가 나빠서 죄도 알아먹지를 못하더라. 뭐 그래서 아주 지금도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뭔가 돈 문제에 관해서 좀 얽힌 게 아닌가. 그리고 명태균이 서울시장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나중에 당선되고도 별로 좀 무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는 오세훈 측에서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취급한 데 대해서 명태균이가 아주 붕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간의 관계가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얘기한 대로 한두 번 그냥 얼굴 보고 말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공표 여론조사를 13번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여론조사가 그냥 뭐 떠보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국민심이. 이 여론조사를 수치를 갖고 변수를 넣어가지고 좀 조작을 해서 여론을 유리하게도 만들고 불리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예요.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은, 자의로 개입이 됐다면은. 근데 명태균이 통화 녹취록 나온 거 보니까 뭐 넣고 뭐 빼고 뭐 마음대로 주물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 브로커이자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조작한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13번이나 만약에 여론을 조작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명태균이가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60 몇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됐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데 오세훈 시장한테는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런 여론조사를 3,300이나 받으면서 했을 리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이 그걸 직접 받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캠프에 누군가는 그걸 받아서 선거 전에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론조사에 관해서 우리나라 지금 민주적인 선거가 여론조사 때문에 완전히 망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인들이 나올래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자기네끼리 조작을 해요. 네. 자기네들끼리 여론조사 응답 다 전화기 앞에서 기다려서 대답하고 또 자기네끼리 또 여론조사 돈 주고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고 여론조사 수치를 이러면 민주주의를 근본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되고 기득권자가 되고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가 사실상 정치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그렇죠. 선거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이 국민들을 또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과거에 뭐 노무현, 정몽준도 여론조사였고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모호한 건 다 여론조사로 하잖아요. 예. 예. 그게 만약에 저렇게 명태균처럼 이렇게 조작됐다 이러면은 정말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아닌가. 옛날에 뭐 금권 선거라고 해서 뭐 차떼기 예? 트럭에다가 돈 싣고 가서 준 게 이런 게 범죄고 총풍 북한한테 얘기해서 휴전선에서 총 좀 쏴줘라 이런 게 범죄였다면은 지금 범죄는 이 여론조사를 통한 어떻게 보면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세훈 시장도 혹시 자기가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빨리 밝히는 게 어떤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잘못한 거는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미진했다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부족한 거는 또 수사 좀 해줘라. 예?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울 출장 와서 수사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예. 예? 부패, 출장 부패도 아니고 검사가 서울 출장 와서 몇 명이 무슨 수사를 하겠어요? 이것도 좀 제대로 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결국은 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양측의 주장이 너무 180도 그럼요. 다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다든가 의혹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혹시라도 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털고 가는 것이 오세훈 시장은 자기 그럼요.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매우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거 위기거든요, 오세훈 시장. 이 위기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훨씬 이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이 위기 때 도망가지 말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준석 이런 사람은 도망가잖아요. 네, 계속 도망가고 괜히 저 윤 대통령이나 비난하고 사실 이준석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제일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그 사람들 싹 빠지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